네, 시청자 여러분, 여기 철원인데요. 오늘 여기 강원도 철원이잖아요. 우리 김재동 강원도 본부장님 강원도 저 온다고 일부러 저 행성에서 오셨고, 철원 바로 옆에 화천이라고 있잖아요. 산천어 축제로 유명한 화천에서도 우리 아미고 동지들이, 제가 화천까지 못 가니까 철원으로 오셨어요. 철원의 아미고 동지 여러분, 화천 아미고 동지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뭐 워낙 막 상황이 막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좀 갈피를 잡기 어려울 텐데, 제가 두 가지 말씀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우리 자유우파 또 저나 이번 이른바 내란 형사사건 1심 재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판결문을 한 번만 봐도 이게 무슨 저 유치원생들 글짓기를 해도 이거보다 나을 정도로 아주 지리멸렬한 판결문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 제 생각에는 결론 정해놓고, 이게 내란죄로 때려야 되겠다고 결론 정해놓고 재판을 진행했는데, 이 공판중심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 그 형사법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뭐냐면 경찰이나 검찰, 특검에서 뭐라고 했든 심판은 재판정에서 서로 주장하는 것, 증거 이런 걸로 유무죄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공판중심주의예요. 근데 이 직위원이라는 자가 내란 결론은 내려놓고 막상 한 1년 넘게 재판을 진행을 해보니까 이게 내란이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속속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결론은 정해놨는데 막상 재판 과정에서 이게 다 부정이 되고 탄핵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걸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온갖 것들을 다 끄집어 들였어요. 뭐 로마 시대 얘기가 왜 나와요? 찰스 1세를 왜 맥락도 없이 그렇게 막 갖다 대는 게 아니거든요. 개발도상 국가에서 어땠다, 뭐 선진국에서 어땠다, 뭐 이러면서 어쨌든 그 아주 조각조각 이 지식들을 가지고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용 그리다가 지렁이 그린다는 말이 있는데 딱 그 수준으로 지금 판결문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재판이라면 도대체 다시 2심, 3심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이제 한탄하게 된 것이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판이 꼭 법정에서 유무죄만 다투는 게 아니라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개혁과 그 후에 이 종북주사파들의 내란몰이에 저항하는 투쟁이 있기 때문에 이 투쟁은 한 명이라도 더 국민들한테 그 진실을 알려야 된다는 의미의 투쟁이잖아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광장에 나가고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행진을 하는 것도 우리끼리 뭐 으쌰으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 명이라도 더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무리 이런 재판 해서 뭐하냐고 하는 한탄을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항소해서 2심에서 다시 국민들한테 호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2심, 3심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장에 출석할 수 있고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포기를 해버리면 이제 그걸로 재판 절차가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갇혀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메시지는 가끔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옥중 메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걸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수단은 대폭 제한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억울하고 말도 안 된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해왔듯이 국민들한테 직접 알리고 호소했어야 됐다. 그렇게 우리가 아쉬움을 갖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항소하고 1심 헌법재판소와 1심에서 해왔던 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더 강력하게 자신의 생각, 왜 1, 2, 3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른바 형사 사건인 내란죄에 적용이 될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알리는 법정 투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1심 1분인 직위원회 재판 선고를 가지고 좌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동훈 일당들, 또 우리 국민의힘 안에 있는 수많은 기회주의자들, 기득권자들이 일제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우리가 당대표 하나는 진짜 잘 뽑아놓은 것 같아요. 전혀 흔들리지 않잖아요. 1심은 1심일 뿐이고 2심, 3심이 있고 그때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런데 1심 나온 것에 불과한데 이걸 가지고 마치 진짜 무슨
내란죄를 저지르는 듯이 단정 짓고 이것으로부터 사과를 해라, 뭐 절연을 해라, 절윤을 해라,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당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선거를 불과 이제 석 달 앞으로 두고 있는 이 공당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당 분열책이다. 절연해야 될 것은 절윤이 아니라 바로 그런 분탕주의자들과 해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 아주 강하게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당대표 하나는 작품만 왔구나.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그게 유죄를 때릴 것 같은데 유죄가 나오고 나면 진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완전히 우리는 이제 관계없다고 손을 그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들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걱정이 다 기우였어요. 장도혁 대표를 우리가 아직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는 흔들림 없이 장도혁 대표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6.3 선거를 향해서 돌진 앞으로 이거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거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장도혁 대표와 지도부가 제일 중요하지만 지금은 본선이 아니라 이 경선 국면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도혁 대표가 세 사람을 포스트로 세웠어요. 한 사람은 이제 이런 선거를 할 때마다 당의 조직을 다 점검하고 그 공천을 희망하는 국민의힘의 출마 예정자들을 어쨌든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실무적으로 하는 총책임자가 당 사무총장이에요. 정의영 사무총장은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말이 거의 없고 진짜 듬직하게 당 살림을 책임지고 있어요. 지금껏 뭐 실수 한 번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정의영 사무총장 진짜 잘 임명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공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국민의힘의 인재만으로는 선거를 이기기 어려울 때 또는 우리가 기대한 이상의 성과를 내려면 늘 외부에 좋은 사람들을 영입해야 되잖아요. 발굴하고. 이거 하는 일이 인재영입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재영입위원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새로운 흐름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그 새로운 흐름을 이끌어가는 각계각층에 숨어있는 인재들을 발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조정은 의원이 지금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7명의 국회의원이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이 새로운 이 트렌드, 새로운 시대 흐름을 가장 앞서서 이끌고 가는 국회의원이 조정은 의원이라고 제가 평소에도 생각을 했거든요. 아주 젊고 능력 있는 아주 글로벌한 세계은행에 근무한 이런 경험이 있는 경제통이에요. 이런 조정은 의원이 지금 인재영입위원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21세기 흐름, IT 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좋은 인재들을 발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꼭 외부에서만 발굴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국민의힘에 뭐 수십 년 책임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좋은 인재가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당의 공천을 받아서 이미 뭐 도의원, 군의원, 시의원을 잘 해가지고 그 훌륭하게 그 경험을 쌓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저는 인재 영입 차원에서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늘 그런 게 있어요. 이 정치판이라고 하는 게 멀리 있으면은 막 탐내해. 막 그래서 영입하려고 그러고 막 상고 처리하려고 그래. 그런데 스스로 결단해서 나 국민의힘의 당원부터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해. 그러면은 이게 이미 그 자기 이 집안에 들어온 사람이라 그런지 별로 그 가치를 평가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세태가 계속되다 보면 알기 쉽게 편하게 영입되면 되지. 영입하면은 뭐 때로는 전략공천도 주고 뭐 경선 같은 절차도 다 당에서 대신해주고 그래서 일부러 안 도는 사람까지 있어요. 저는 뭐 책임당원 같은 거 안 하고요. 저 도의원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냥 계속 저 고고하게 바깥에 있으면 때 되면은 저 당에서 알아서 저를 국회의원 공천 준다고 영입해 올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정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힘든 4D 업종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뭐 힘들고 위험하고 막 더럽고, 예, 그런데 끝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데 자기가 그 때묻히지 않고 고고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례대표로 영입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사실은 굴러온 돌이 이 박힌 돌 빼내고 지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이게 한동훈 일당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런 거 하지 말자. 이게 발굴을 하건 영입을 하건 당 안팎에 정말 훌륭한 인재들을 제대로 세워내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영입된 인재들을 공천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이정현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정의연 사무총장, 조정은 인재영입위원장, 이정현 공관위원장. 이 삼두마차가 지금 딱 6.3 선거를 앞두고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런 인사를 했는데 우리 당에 있는 인재들 중에서 더 이상 이 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이 자리에 배치할 수가 없다. 진짜 적재적소로 제대로 사람을 배치했다. 그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을 맡자마자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낸 게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는 뭐냐면 청년 중심으로 가자. 이거 청년 그냥 장식품으로 써서는 안 된다. 아니 청년이라고 해서 맨날 장식품처럼 무슨 저 기초의회 의원만 하라 그러는 게 말이 되냐? 이 사람들 청년들을 시장도 시키고 군수도 시키고 아니 도지사들 못 시키냐? 25살 이상이면 국회의원도 할 수 있는데 예, 이게 하나예요. 아주 전곡을 찔렀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정현 위원장이 어제 그저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역 단체장들은 이미 한 4년간 시장이나 도지사나 군수를 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엄청 높잖아. 그리고 각종 행사에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다 다닐 수가 있잖아. 어딜 가든지 간에 제일 먼저 인사만 하고 마이크 잡잖아. 근데 우리 출마 예정자들은 그럴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현역들이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높게 나와요. 그걸 가지고서 경쟁력이라고 뻥치지 마라 이거예요. 그 자리에 누굴 갖다 앉혀놔도 그 정도 인지도는 나오고 그 정도 이 경쟁력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경쟁력으로 신인들의 진입장벽을 세우지 마라. 이게 이정현 위원장이 공천관리를 총책임진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공천에 진짜 기대를 크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이 삼두마차가 중심이 돼서 공천혁명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포천에서 이 철원에서 철원 군수 출마 예정자 우리 엄기호 출마 예정자와 함께 지금 차도 한잔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국민의힘 소속이죠. 국민의힘 소속의 현 군수가 있는데 3번을 해가지고 이 다음에는 출마를 못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말하자면 이 전문용어로 무주공산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다 현역을 상대로 이 진입장벽을 뚫고 가야 되는데 이 철원군은 그런 면에서 정말 능력이 있으면 우리 중앙당에 의해서 얼마든지 발굴되고 픽업되고 또 이 철원의 자유파 국민들의 지지를 한 몸으로 모으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곳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아미고 동지들께서 강력하게 추천하신 철원 군수 엄기호 출마 예정자와 아까 한국 북방과학고등학교 특수목적고 3월 2일 날이 개교일이라고 하는데 그 현장에 가서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원 화천의 아미고 동지들과 함께 차 한잔 하려고 함께 왔거든요. 잠깐 모실게요. 박수로 좀 맞아주세요. 철원, 연천, 포천 지역을 지금 맡고 있는 한유리 본부장도 계시고 또 강원도 지역을 맡고 있는 김재동 본부장도 같이 계시는데 우리 엄기호 출마 예정자가 아미고래요. 언제부터 아미고야? 언제부터 아미고 하세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아이고. 그럼 아미고 동지들끼리 만나는 거니까 박수 한번 더 쳐. 반갑습니다. 진짜 고성국 박사님 우리 자유우파에 아주 진짜 참 선두로서 리더를 잘 해주시는 분이신데 우리 철원을 방문해 주셔서 영광이고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회원님들 강원 본부장님 횡성에서 오셨는데 환영하고 또 우리 철원, 연천, 포천 담당하시는 우리 한유리 본부장님 이하 우리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전국의 아미고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최전방 철원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고성국 박사님 모시고 제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했었던 기마 공고를 한국 국방과학고등학교로 만드는
그 현장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때서부터 20년 동안 공직 사퇴하고서 계속 국민의힘 그 책임당원이네. 당원으로서 입대까지 생활을 했는데 제가 2022년도에 처음으로 도의원 나와서 자랑을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여러 지방선거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65.15%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우리 여기는 영동 지역, 영서 지역이 나눠집니다. 대관령 영서 지역에서 최고 득표를 했습니다. 아, 이거 박수 쳐주시죠. 앞으로 우리 아미고 회원님들과 같이 이제 철원을 더 잘 사는 철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별명이 행복전도사고 강원특별자치도에서 5분 자유발언하거나 도정질문할 때 대한민국 행복 1번지 철원 출신 어비교 도의원이라고 소개하는데 이곳을 우리 행복 1번지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원 군민들이 행복하고 철원을 찾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철원을 만들고 교육하기 가장 좋은 철원,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철원, 아이들이 웃는 철원, 모두가 행복한 철원을 만들겠습니다. 고석국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 1번지 철원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한참 북쪽으로 차 타고 올라왔어요. 가도 북쪽이야. 근데 오는 길이 산들이 좌우로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그 좌우에 있는 산 사이에 이렇게 널찍하게 자리 잡고 있는 평야지대가 바로 이 철원이고, 여기서 나는 쌀이 그렇게 좋다는 거 오대쌀이고 그래요. 그 길을 달려오는데 탱크 저지선만 3개를 넘고 왔어요. 이 전방으로 오면은 그 국도변에 북한군이 탱크를 밀고 내려올 때 그걸 콘크리트 구조물을 무너뜨리거든요. 우리가 폭파시켜서. 그러면 제가 군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지체시키는 시간이 한 1, 2분밖에 안 된대. 30분? 5분. 어이구, 5분? 5분. 제가 들은 전문가 얘기는 1, 2분이네. 왜냐하면 요즘은 워낙 그 장비들이 좋아가지고 그냥 밀어버린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전방의 군인들이 5분 대기조 하잖아요. 요즘은 3분 대기조도 운영하는데, 이게 뭐냐면 전쟁 터져서 5분 동안에 모든 준비 마치고 전방에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 5분을 벌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5분을 그러니까 1분을 벌면은 몇백 명이 살고, 2분을 벌어주면 몇천 명이 살고, 3분을 벌어주면 몇만 명이 사는 거예요. 그런 그야말로 최전방 지역이 우리 엄기호 출마 예정자와 함께 1번지. 행복 1번지로 그렇게 거듭나는 모습을 저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정치 현안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철원에서 철원군수 출마 준비하고 있는 엄기호 출마 예정자와 함께 철원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윤주님.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저는 한 떼뿌려요. 확실하니까.